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부동산의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체크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체크리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와 창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어요.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베스트 4를 선정을 해서 Q&A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오늘 확실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수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공인중개사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스스로 거래하려고 하지만 규제가 복잡해질수록 일반인들이 놓치는 세금이나 대출 조건, 법률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희 공인중개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실력을 쌓으면 시장이 다시 회복될 때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준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수원만 해도 규제나 정책 변화에 따라 문의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서 고객은 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결국 시장 상황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외 다른 스케줄 없이 매진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1차, 2차 동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차피 2차 과목에 1차 내용이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동차의 장점은 흐름이 끊기지 않아 효율적이고 1년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은 시험 막바지에 1차와 2차 모두 놓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2차 공법과 공시법의 방대한 양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직장인이나 육아로 인해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차에 집중하고 1차를 합격한 다음에 실무를 한번 경험을 3달이든 4달이든 해보신 다음에 2차 시험을 준비하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줄고 2차 과목에만 전념할 수 있어 합격률이 훨씬 좋아질 뿐더러 실무를 접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응용력이 이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더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동차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민법 1차와 중개사법 2차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민법은 다른 과목의 기본이 되고 중개사법은 양에 비해 고득점이 가능해 그 2차 합격의 효자 과목이 되어 준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절대로 바로 개업하지 마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론일 뿐이고 실제 현장의 실무는 매우 달라요. 물론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실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론과 실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계약서를 잘못 작성을 하거나 또는 잘못 설명을 하거나 설명이 누락이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 몇십만 원 받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감내해야 되는 피해 보상 금액이 1000단위에서 몇천 단위 그리고 몇억 단위까지 이게 중개사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업하시기 전에 실무를 꼭 경험하시고 개업하시는 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소공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실무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물건 확보, 노하우입니다. 물건이 없으면 중개업을 시작도 못합니다.
광고, 동네 인맥, 다른 사무소의 협력 등 현장에서 직접 배워야 물건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빠르게 터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무상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요. 계약서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중개수수료 몇십만원, 몇백만원 벌려다가 몇천만원, 몇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공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들 꼭 배우시고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심리 파악과 클레임의 대처 방법이에요. 이론으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창업을 하게 되면 개업 비용, 망했을 때의 기회비용을 모두 잃습니다. 차라리 수습 기간 동안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실무를 완벽하게 배우는 것을 수천만 원짜리 수업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현명해요. 고객님의 그 심리, 고객님이 원하는 니즈, 사항을 손님과 상담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객님들, 제가 만났던 고객님들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에둘러서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싸고 컨디션이 좋고 방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방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되는지, 방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면 좋은 건지,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저렴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월세와 관리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은 이론으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만 고객 응대를 통해서 이제 몸소 부딪히면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공으로 일하면서 반드시 요 세 가지는 배우셨으면 해요. 첫 번째 물건 확보, 두 번째 실무상 계약서 작성 방법, 세 번째는 고객 상담, 그 다음에 고객의 심리 파악하는 방법을 꼭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상가나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은 거래 빈도가 너무 낮아요. 주거용에 비해서. 토지나 공장이나 상가, 매매 이런 것들을 한 건을 하면 큰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 한 건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손가락을 빨아야 됩니다. 굶어 죽어요. 거래가 꾸준히 표준화되어 있어서 업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운 주거용 전월세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 토지, 공장은 권리 분석, 그리고 계약서 작성, 입지 분석 등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경험 없는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 우물만 파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해당 분야의 지역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신뢰가 쌓이고 고객이 소개를 해주고 임대인분들께서, 건물주분들께서 매물을 저희 부동산에 내어주십니다. 내가 이런 신뢰가 없다면 고객도 소개가 안 들어오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물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초를 쌓아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나중에 경력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물건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주거용을 하다가 이제 전월세가 마스터가 되었네, 그러면 상가 쪽을 가는 겁니다. 또는 매매 쪽이나 분양 쪽을 넘어가는 거예요. 분양 쪽이나 상가 쪽을 하시면서 또 공장이나 토지 같은 의뢰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쪽으로 또 영역을,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해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창업까지 현실적인 Q&A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도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공인중개사 도전
저희 체크리즘이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궁금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